어떤 삶이 옳으냐고 묻는 것은 달걀을 어느 정도로 익혀야 가장 맛있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질문이다. 내 기준으로는 물냉면 위에 달걀은 완숙일 때 가장 맛있고 비빔냉면일 경우에는 반숙일 때가 가장 맛있다. 소풍 가서는 완숙으로 삶은 계란 2개를 연속으로 목구멍에 밀어 넣은 후 목이 메어 숨이 안 쉬어질 때 탄산 가득한 달달한 사이다로 숨통을 터주면 먹을 때가 가장 짜릿하고 맛있다. 그렇게 먹고 터져 나오는 트림은 더불어 얻는 행복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경우일 뿐이고 어떤 사람은 나와 정반대일 수 있으며 혹은 그 기준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 삶이 그렇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게 사는 것, 옳은 삶이라는 것, 각자 그 기준이 다르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든 맛있게 먹고 있느냐는 것이다. 달걀도, 삶도. 편하고 야한 밤, 저는 그대들의 여우입니다. 갑자기 또 찾아왔습니다. 박광수 님의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데요. 참 잘했어요 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책은 제가 올려놓고 우리 이웃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조금 떼고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이스 레코더를 들고서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엄청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 장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보이스 레코더 하나를 딱 들고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많이 부족하고 거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 방송이 옛날 아날로그식 그런 음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게, 그리고 저런 책을 가지고 찾아온 게 유독 요즘에 힘들어 하시는 우리 그대들이 많으셔서 그대들 세일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참 저는 위로라는 걸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저 마음이 토닥여질까 잘 모르겠어요. 해줄 수 있는 말은 제가 책에서 본 어떤 이야기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문구들을 짜집기를 해서 얘기를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아마 저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들어서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위로를 해줄 거라고 말을 옮길 수가 없어서 저는 참 위로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모든 것의 기준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들어서 상처받는 얘기들은 제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들, 예쁜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토닥여주고 싶은 어떤 말들, 다 제가 듣고 싶은 말들입니다. 힘들어지는 시기들에 오면 아무리 그 마음에 공감을 하고 들어간다 해도 항상 모자라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섣불리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아까 그래도 써놨는데 저는 힘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힘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아팠던 것 같거든요. 힘내라는 말이 나쁜 말도 아니고 응원해주고 토닥이는 말인데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나쁜 말은 아니죠. 욕도 아닌데.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힘든 순간에 지쳐서 좀 쉬고 싶어서 어딘가에 걸터 앉았을 때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힘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 제가 그 사람의 응원을 모른 척? 무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듯 보여서 앉아서 쉴 수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힘을 내고 낼 만큼 내고 정말 힘들어서 잠깐 쉬는 그 순간에 힘내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응해주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발이 아프고 물집이 잡히고 아주 많이 힘든 그런 순간에도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반응해주기 위해서 아픈 발을 그리고 상처가 나 있는 그 상태들을 참으면서 걸었던 순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 순간들을 지나오다 보니까 전 누군가가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하는 그 시간에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잠깐 쉬어가도 되고 힘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건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사람은 어쨌든 자기 자신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숨을 돌리고 나면 또 걷게 돼 있습니다. 근데 등을 떠미는 듯한 그런 말인 것처럼 계속 저는 생각이 돼요. 그 힘내라는 말, 화이팅! 이런 나쁜 말은 아닌데 그냥 쉴 때는 편히 잠깐 쉴 수 있게 그런 말들을 채우지 않는 게 되려 저는 위해 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이고요. 항상 그 응원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말 힘이 되라고 하는 진심에서 하는 응원들이에요. 근데 그 진심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그 마음에 응해주기 위해서 아픈 발을 끌고서 걷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합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괜찮아요. 쉬어도 돼요. 에이, 잠깐 쉬었다 가도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쉬었다가 또 잘 걸어가실 거라고 믿고 누구도 자기 삶을 쉽게 혹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자기 삶을 더 잘 알고 자기를 더 잘 아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믿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필요한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흔한 힘내라는 말 한마디도 해줄 수 없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기 싫을 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때 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렇게 등 떠밀림이라든가 끌어당김으로 그 순간을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도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밀거나 끌어주는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제가 되려 더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제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아까 글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힘내지 않아도 돼요 이러니까 힘낼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힘내셔도 됩니다. 제가 내지 말라고 한다고 내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힘을 내지
않는 그대들도, 그리고 힘을 내서 가는 그대들도 응원합니다. 단지 제가 말하지 않을 뿐이지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한들 그대들의 생각과 그대들의 행동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단지 힘내라고 당기거나 밀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 저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봄이 와서 그렇게 힘들까요? 봄이 오면 더 조금 추웠던 마음 이런 것도 많이 괜찮아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되려 봄이 참 사람을 싱숭생숭하게 하나 봐요. 연애뿐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는 봄이 오면 훨씬 더 야들야들해지고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싱숭생숭한 마음이 사람을 계속 변죽 끓게 하는 건지 어떤 내용에서 생기는 그런 마음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봄에 꽃향기 따라서 우리 그대들도 예쁘고 향기롭고 따뜻하게 봄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오늘 찾아왔고요. 아까 박강수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선택이든 어떤 삶이든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집에서 뭐 결혼해야 된다, 내 친구들은 결혼을 했고 뭐 여기저기 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정답인 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삶에 대한 정답일 수 있는 거고요. 제 삶에 대한 정답은 지금 이 순간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딱 알맞는 계란에 삶은 정도?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란에 삶기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처럼 쟤는 다 삶은 계란이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다 삶아서 완숙으로 계란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완숙으로 먹어도 나는 반숙이 좋으면 반숙으로 먹고요. 심지어 저는 굳이 애써 삶지 않습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도 있고요. 스크럼블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계란찜도 있어요. 계란이라는 그 식재료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조리법도 있고요. 요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맞춰서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가는 그 삶의 속도, 그 삶의 자리, 혹은 그런 마음들, 그걸 굳이 끌고 와서 내게 맞춰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만큼 늦어, 난 저 사람에 비해서 이만큼 위치가 높거나 낮아, 혹은 난 저 사람에 비해서 저만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반숙 계란을 먹고 사이다를 마셔도요 상관없고요. 저는 탄산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삶은 계란을 먹어도요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반샷 스로 마십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고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책을 들고 왔던 이유는 그대들이 생각하는 지금 많은 생각들 혹은 그 선택의 기로들, 그 중에서 가장 그대들 다운 생각과 그대들 다운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요.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님이라 해도 당연히 해줄 수 없거든요. 저는 부모님하고 자주 싸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 거의 반대편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가감없이 싸웁니다, 저는. 물론 풀어줄 때는 풀어주는데 시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참아주지는 않아요. 열심히 싸우고요. 마음 상해 있으면 또 풀어줍니다. 제 삶에서 선택은 항상 저를 위한 제 기준에서의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나쁜 딸이기도 하고요. 애물단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선택들로 인해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원망을 하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한 선택들은 오롯이 제가 한 제 선택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좋게, 남들보다 나쁘게, 남들보다 느리게 어떻게 살았다 한들 그거는 제 몫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씩씩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제가 다 져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굉장히 씩씩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어떤 게 씩씩한 거고 어떤 게 튼튼한 거고 어느 날인가는 참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내가 잘 책임지고 잘 됐건 못 됐건 거기에 대한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도 다음에 이거 안 하면 돼. 이게 정답이 아니었어. 내 삶의 정답이 아니었어. 그럼 확실해. 이건 오답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이 선택은 안 하면 되는 거야. 하나의 오답을 제가 정확하게 커트해낼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하게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마음들이 씩씩하고 튼튼한 거라고 생각해요. 막 근육이 막 많고요. 그리고 마음이 누가 막 이렇게 싫은 말을 하거나 해도 상처받지 않고 하는 게 씩씩하거나 튼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저는 아주 나약합니다. 아주 허약하고요. 잘 일어나고 잘 책임지고 잘 자신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의 생각을 틀렸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서 있는 이 길에서 나도 거기 있어 봤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아니었어. 저게 맞아. 하고 엄청 많은 훈수들을 들 거예요. 나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잠길까요? 결혼이라는 하나를 놓고서 결혼을 한 친구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하지 마라. 정말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은 이왕이면 후회를 해도 해보고 후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혼자는 외롭다. 항상 결혼이라는 축제를 놓고서도 문제 앞에서도 엄청 많은 얘기들이 난무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 건지 당연히 모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정말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픈 생각이 들면은 결혼하시면 돼요. 대신 결혼에 대한 이제 책임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처럼 또 결혼해서 후회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단계들조차도 결혼 선택한 나의 당연히 따라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을 하기 싫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도 결혼할 겁니다. 왜 안 하겠어요? 남들 하는 건 다 해보고 후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결혼이라는 건 제가 예쁘게 꾸려갈 수 있는 어떤 환경들, 혼자서 이렇게 해가는 거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결혼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즐겁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집에서 알게 되면 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집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들 어떤 이야기들도요, 저는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인연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깊이 생각은 하지만 너무 깊이 안에서 허우적거리느라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하 한 30층 밑에 있다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또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요. 그리고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만 답답하겠습니까? 저를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도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 몫에 그 답답함만 하면 되다 보니까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답답하면 자기가 오겠죠. 그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결혼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할랑할랑하게 대충대충 능구렁이처럼 좀 넘어가는 기질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야 내가 나한테 다그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초조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더 정답에 가까운 생각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초조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짧아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되려 나를 계속 헷갈리게 하고 현혹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니나노 하고 있습니다. 벌써 토요일 11시가 됐는데 우리 그대들의 토요일에는 어떤 감정들이, 어떤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너그럽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이 없어서 저처럼 집에 이렇게 쉬고 있다 해도 쉬고 있는 나 자신에게 아유 너는 어떻게 약속도 하나 없니? 뭐 괴롭히지 마시고요. 푹 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가서 다니고 계시는 그 분들은 정말 쉬고 싶은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술을 먹어야 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를 찾아주고 이렇게 내가 신나게 토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거기에 흥겨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그냥 마음 한편이 걱정도 되기도 하고 못하는 말인데 그래도 말 한마디 건네드리고 싶기도 하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가 아니고요. 내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와서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가야겠죠? 통영에 갔다가요. 예쁜 꽃도 많이 보고 카페도 갔다 오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딘가에서 조금 좋은, 예쁜, 향기로운 그런 에너지를 조금 얻어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니는 그 길목이 아니라 조금 밖으로 나가서 기분을 환기시키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대들하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는 그 시간에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많이 그리운데 확인은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달기가 제가 키보드를 안 들고 가지고요. 제 잘못이죠? 그래서 열심히 해드릴 수 없어서 어중간한 것보다 단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대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저는 그대들이 행복한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들 중에서 누구라도 한 분이라도 제 목소리를, 제 글을 읽으시고 위로가 되시거나 마음이 토닥여지시면 제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면 우리 그대들이 들으시면서 힘드실까봐 가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세요. 우리는 꿈에서라도 좀 더 행복해야 되고요. 그 꿈이 아침에 깨어졌을 때, 깨어났을 때 그 꿈만큼 또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대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대들의 여우입니다. 중간중간 소리가 고르지 못한 것 제가 손이 시려서 그래요. 그리고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그대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푹 쉬면서 그대들의 봄날이 화창하고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그대들의 여우였고요. 음악이 어중간하게 남은 것 같아서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민기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상 저는 여우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잘 자요.